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이희호 여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사저에서 취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혼과 철학이 담겨있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화합과 일치를 걱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직전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 명의 젊은이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바라셨습니다. 어제 18대 이후로 우리와 함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김재균 위원님이 오늘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국회에 활동하시는 동안 너무 많은 일에 시달렸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에, 검찰의 조사에 불려다니면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한편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2억 원 상한 관례 근거를 들어서 정치자금법의 경우에 불구속시킨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 김재현 의원은 지금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증인이자 돈을 줬다고 하는 김석규 씨는 지인들에게 이야기 수준으로는 200억, 검찰이 밝혀냈다고 하는 혐의로는 100억, 이미 본인이 혐의를 인정해서 변제한 금액은 40억입니다. 배임횡령 피의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 와서 돈을 줬다고 하는 돈가방을 국회에 통과할 때 검증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검색법을 통과할 때 돈가방 모든 가방이 다 검색대를 통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버젓이 검색대 통과 없이 들고 들어왔다고 현장 검증에서 진술했습니다. 현장 검색대를 지키는 국회 경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안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현재 수사 중이다 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수사조차 또 불구속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우리 당 의원님의 재판에까지 증인으로, 유일한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려보고 있습니다. 거의 명백한 인질 증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그 인질 증거와 어떠한 모종의 서로의 거래상의 이야기를 오고 가지 않았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전형, 검찰의 불공정한, 검찰의 야당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편파적인 수사에 골몰하고 있는 정치검찰이 이제
밝은 지대로 나와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고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 행실에 대한 위험용으로 공천원금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정치적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인 불법적 정치 작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더 이상 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밝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약속 위반입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 당시 여야는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기로 합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일괄해서 소득 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 및 연금 가입 기간을 연동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노령인구의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공적연금의 상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연금개혁에 임하는 우리 당의 원칙입니다. 소득대체 50%는 국민연금 정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축복 끝에 이뤄낸 약속이자 합의입니다. 합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연금개혁의 시작입니다. 20세기 초 극심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을 구한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나라를 구할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국회의 상권분립,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행동은 끝이 없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에 눌리지 말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같이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를 운운하면서 자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더니 그것에 이어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시도에 국민 보기가 민망하고 한심스럽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문제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도 합의입니다. 타협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하기에 앞서 서로 지키려고 한 약속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깨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뢰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의 원천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하더라도 지킨 약속, 지킬 합의를 꼭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신을 넘어서 신뢰 정치로 가는 길이자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말씀입니다. 연금법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청와대와 친박 일부 세력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사회적 경제기본법, 최저임금법 등 이런 것들을 새누리당이 다른 법과 연계하거나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정부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상호 간의 갈등 내지는 이견을 조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걸 마치 우리 야당이 발목잡이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언어보감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월 17일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건의료만 제외하면 처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청와대까지 박근혜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3자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를 애초에 약속대로 제외하면 바로 통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3월 24일 우윤근, 유승민 두 대표가 4월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것마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이 입법 전략입니다. 이 발목 잡기입니다. 전형적으로. 그 외에도 우리가 작년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다주택자 재개발 혜택 허용하고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 폐지하는 이 3법을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 되고 여전히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1%까지 치닫는 이런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전세 대책인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발목 잡게 하는 여당하고 누구랑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첫째로는 공무원연금법을 청와대와 친박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사회적 합의대로 약속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또 하나 유승민 대표도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고 하겠다 이런 것을 대표연설과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만큼 당장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당론을 모아오는 것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징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법 통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당론을 모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당이 유승민 대표가 우리 이종걸 대표와 야당에게 성의를 보여야지 이후에 협상이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지, 지방재정, 교육재정, R&D 이런 지출을 절감하고 절감함으로 인해서 재정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재정절감 내지는 누수된 재정을 막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자행된 이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 그리고 4대강, 해외 자원개발, 방산 비리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거치거나 낭비되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반성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순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마치 재정의 어려움이 지방 또는 공공기관 또는 교육청에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돌리는 건 역시 매우 어불성설입니다. 또 내수 부족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과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경제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그 정도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과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출 분야 조정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훼손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손댈 게 아니라 대규모 낭비로 이어지는 비리 유발성 개발 사업을 근절시키는 것으로 시작되고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 전략회의 같은 것도 하시더라도 반성부터 하시고 방향을 옳게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홍준표 지사가 국회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사적 개인 용도로 썼다. 이걸 두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83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수천억이란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교육청 곳곳에 묻지마 영수증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가 숨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야당은 이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 있는 특정 경비로 하거나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용돈처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여러 번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배정되는 83억 원 따지도 이번 6월의 결산심사에서 또 연말에 있을 예산 심의를 통해서 특수활동비가 전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야당이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춘석 수석부대표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을 처리하겠지만 50% 약속은 못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은 5월 2일 합의문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합의문을 보면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고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50%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이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와 처음으로 합의한 10일 합의문에도 분명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를 존중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50% 약속은 못 지키지만 합의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차한 말이 안 되는 개변까지 하는 처지가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미흡하지만 빨리 통과나 시키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청와대에 오다가 새누리당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으로 여야 간의 시위를 깰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우리 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신뢰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마치 청와대에 숙제 검사 받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청와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야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누리당이 경고합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자판기가 결코 아니다고. 여야 간의 대화의 창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협상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하루 만에 깨질 합의를 위해서 대화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협상력 있는 여당 대표를 원합니다. 법사위원장과 선진화법을 탓하기 전에 청와대에 가 있는 협상권부터 찾아오시라고 충고드립니다. 예, 마이크 가까운 의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다음 바로. 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면
이지테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지테크 노동자인 양우건 씨가 지난 5월 10일 날 자살했습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해고를 당했고요. 이분은 지리한 법정 싸움 끝에 2014년 3월 결국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이분이 했던 업무는 산화철 포장 업무였습니다.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약 1년 6개월간을 CCTV 감시와 더불어서 빈 책상에 앉혀두고 그냥 벽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지난 5월 10일 날 양우건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남긴 채 자살했습니다. 이 부당 노동 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하이디스 노동자인 배재영 씨가 노동절인 5월 1일 날 특근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위협을 받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설악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이 이번 정부는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노동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반 해고마저도 쉽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또한 이지테크와 하이디스는 유족들과의 협의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장례 절차조차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테크와 하이디스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두 노동자가 살아생전에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노동부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관련한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 순서입니다. 노동수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 일명 ISD가 5월 15일 내일 노동수사의 안방인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됩니다. 노동수사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46억 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진행 과정 일체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5조 원이 넘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물어줘야 되는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가면서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세금 도적질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된 소송 대응 논리는 노동수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부는 노동수사가 국내에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국부 유출에 혈안이 돼 있을 때 노동수사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무수한 비판을 모두 묵살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노동수사가 외환은행의 적격 투자자라면서 그들을 적극 비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런 논리를 동원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도 받아들여질 리 만무한 주장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노동수사의 대주주 자격을 적극 옹호했던 당시의 행동이 정부 당국자들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노동수사가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조 원의 세금을 물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익인지를 국민들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ISD 문제를 비칠해서만 다루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세간의 의심을 피하려면 스스로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 몇몇의 이익을 위해 몇 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해외 투기자본에게 퍼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가 론스타 ISD에 대해 비밀주의를 일관하는 것은 세금 도적질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권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9년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 공식 특순에서 비롯되고 일상이 아닌 공연의 한 대목으로 격화된 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도 박근혜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하고 국회의장이 타이르고 여야가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벌써 3년이 되건만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는 5.18 희생자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실었습니다. 진정 대통령의 한숨 속에는 이 어머니의 까맣게 따들어가는 심정을 이해해줄 대목이 없단 말입니까? 5.18 민주화운동은 사회부가 고마운데과 함께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립해온 살아있는 역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이자 우리가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할 교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국론분열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35주년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들고 국민과 함께 민주평화 애국의 노래를 불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 백홍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백홍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상처가 아직도 아려오는데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노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분들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과거 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군의 안전대책이 철저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가해자의 현역 복무 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점입니다. 복무 부적응으로 동기생이 밀착 관리하고 중대까지 변경한 바 있는 가해자의 기록이 훈련부대에 인수인계됐다면 사격 통제관들이 하는 조치를 집중 관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도를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저한 군기로 통제하는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의도적 난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구를 전방을 향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능하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제관이 가해자의 총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제대로 결속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총기 난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한 사격자에게 조교 1명이 1:1 통제가 가능토록 해서 삽탄으로부터 사격 종료까지 사수를 관찰하고 통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군의 철저한 통제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비군의 총기단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군은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반드시 재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가 있을 때 노심초사하던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비군 훈련까지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국방부가 철저한 사후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를 보완토록